예, 오랜만에 또 하나 지금 녹화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녹화하려고 하는 주제는 몇 년 전에 사실 우리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에서 거의 뭐 핫 이슈였었죠. 제가 이야기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는 안전마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안전마진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안전마진을 이야기한 건데, 그 당시에 기사로 나갈 때 박태준 기자가 안전마진만 앞세우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마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히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셀이 직병렬로 연결된 배터리 팩에서의 안전마진. 사실 이 안전마진이란 말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8절 해가지고 하이 에너지 2차 전지 시스템의 안전 마진은 고속 충전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어떤 책의 제목이 있죠. 이게 제가 2011년에 냈었던 그린카 콘서트라는 책의 3장인가 제가 4장의 8절의 제목으로 쓴 거예요. 이때 하이에너지 2차 전지 시스템의 안전마진은 고속 충전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코나의 화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전마진 이론을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적인 의미의 안전마진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 특히 단전지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시스템에서 안전 마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010년 훨씬 전에 만든 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는 제가 처음 제안한 거지 일반적으로 쓰던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이런 하이 에너지 2차 전지 시스템이나 배터리 팩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의 안전 마진은 왜 이 안전 마진을 도입을 했고 안전 마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는 제가 2011년에 제가 냈던 제 책 말고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이 박태준 기자랑 쓴 이 기사, 뭐 기사 내용 자체야 뭐 제가 다 한 거죠. 기술적인 거는. 이 게 기사화가 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안전마진 개념 자체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이 이론을 처음 만들 때도 2007년, 8년, 9년 그 당시에 계속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화재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 사고를 분석을 하고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인 측면에서 만든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단순히 2007년, 8년 그때 거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전을 시키게 된 건 2007년도 노트 7 화재 때였죠.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버전업을 시켜서 설명을 했던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배터리 팩 시스템에서 진행성 불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진행성 불량이란 게 무엇이냐? 제가 우측에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아마 제가 또 업데이트를 아마 하게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지를 생산하는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잡히지 않는 불량이에요. 이거는 왜? 최초에 생산된 전지에는 이 불량이 없어요. 아예. 진행성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속 투명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그때 비교 열이에 기인하여서 만들어지는 불량이에요. 즉 사용 중에 생성이 되거나 혹은 만들어지는 불량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또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불량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진행성 불량이 있었다고 해서 이 전지가 처음 생산이 됐을 때 불량이었다 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생산 중에는 이 제품은 불량품이 아니라 양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까지 개발이 됐거나 그때까지 그 산업에서 확보가 된 기술에 근거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품질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양품으로 판정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속 수명 테스트에 준하는 조건이나 혹은 배터리 팩 시스템에서는 이런 진행성 불량이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만들어진 불량이라 하더라도 전지 생산 과정에 걸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리튬이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이라는 걸 얘기할 때 후공정에서 포메이션 앤 그레이딩이라는 그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화성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를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활성화 공정이란 말로 제가 용어를 바꿨어요. 그 이후에 많은 곳에서 활성화 공정이란 말을 제가 쓴 용어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전지 산업에서는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화성 공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의미상 활성화, 액티베이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활성화 공정이란 용어도 만든 게 제가 만든 용어고 그 다음에 그레이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포메이션 앤 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여기저기 전지에 관련된 장비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또 이 2단계를 복잡하게 뭐 3, 4단계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포메이션 앤 그레이딩으로 충분히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과 그레이딩, 활성화와 그레이딩을 할 때 제가 예전에 노트 7 화재 일어날 때 저렇게 높은 빈도로 초창기에 화재가 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 과정 중에 만들어 생산 과정 중에 이미 존재했던 불량일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리튬이온 2차 전지는 화성 공정 즉 활성화 공정에서 사실상 모든 셀이 충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셀이 충방전이 되기 때문에 불량이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위 단전지 제가 얘기하는 단전지라는 게 영어로 무엇인가 하면은 단위 전지라고 해가지고 유닛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용어를 잘못 쓰거나 잘못 배운 친구들은 자꾸 이거를 단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단품이 아니에요. 단위가 되는 전지라고 해서 영어로 유닛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전지를 다시 짧게 얘기해서 단셀이나 단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화성 공정 즉 활성화 공정에서는 단전지의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화성 공정 중에는 고속으로 충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팩화를 시켰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 중에서 단위 전지 문제가 아니라 팩화 시킨 후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만든 이론이 바로
하이 에너지 2차 전지 시스템, 즉 배터리 팩 시스템이 됐을 때는 안전 마진을 잡아줘야지만 된다라고 설계에 관련된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안전 마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삼원계 쪽이에요. LFP 쪽은 안전 마진이 근원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론적으로 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 LFP 쪽은 안전마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원계 쪽은 안전마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2차 전지 이론이나 산업에 관련된 거를 그대로 표절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좀 있죠. 신문에다가 자기가 그쪽 이론을 잘 알고 전공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표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종 유튜버들 중에서도 안전 마진이 아주 일반적인 이론인 것처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표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안전 마진에 관해서 용어를 쓰실 분들은 좀 정확하게 출처를 인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소 자동차에 관련된 두 유튜버나 세 유튜브 정도가 뭐 마치 자기가 이쪽에 대해서 정통한 것처럼 또는 읽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설명한 건 사실상 다 틀렸습니다. 원래 표절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마치 자기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벌어져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입력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바쁜 와중에 신문에 여기저기에다가 기자님들이 연락을 오면 꼬박꼬박 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돈 생기는 것도 없고 코멘터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자꾸 틀리거나 잘못된 거를 사기를 치듯이, 그리고 이권 때문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최근까지 보험 팔던 분도 있고, 아니 제가 전문가인 분은 그분이 전문가라든지 또는 그분이 충분히 이쪽을 논할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후배 시켜가지고 취재하는 것처럼 연락을 해서 자기가 전문가인처럼 행세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사람 거를 인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저자가 가장 정확히 알아요. 의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를 다시 하자면, 배터리 팩 시스템에서 안전 마진과 진행성 불량에 관련된 거는 제가 2010년 이전에 최초로 만든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LG화학에서 GM에다가 제출한 리콜 사유에도 그대로 쓰여 있죠. LG화학도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양해라든지 허락을 받지 않고 쓴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요? 일반적인 이론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됐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원래 없던 이론이에요. 이 이론 자체가. 하여튼 이 안전마진 가지고 자꾸 자기 거인 양 또는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어? 상식적인 것인 양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동안은 제가 지켜만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단도리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표절을 하거나 정확히 인용을 하지 않은 유튜버나 이쪽 분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나중에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